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오늘은 밀짚모자 해적단의 괴물 3인방과 야마토의 최종 성장을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야마토입니다. 야마토는 아직 밀짚모자 일행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에이스와 함께 바다로 나갈 생각이었지만 카이도가 체온 수갑 때문에 나갈 수 없었고 에이스의 동생인 루피라면 자신을 배에 태워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루피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야마토는 세계 최강의 생물로 불리는 카이도의 딸이며 28년 동안 별다른 모험 없이도 에이스와도 비등할 정도로 강한 실력을 지니고 있었고 최근엔 토비루포 울티를 한 방에 쓰러뜨렸죠. 또한 사사키와의 전투에서 능력을 발동하려고 할 때는 사사키조차 식은땀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카이도의 열매가 환수종 청룡으로 밝혀지며 야마토 또한 환수종 백호일 확률이 높다는 가설도 돌고 있습니다. 카이도와 같이 금쇠봉을 무기로 사용하며 뇌명팔괴처럼 강한 무장색을 이용한 공격뿐만 아니라 넘버즈 하차를 한 번에 처리한 명적이라는 기술은 와노쿠니에서 강조되고 있는 류오를 활용한 공격이었죠. 최근화에선 모모노스케에게 루피 쪽 소식을 듣고 옥상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루피와 함께 카이도와 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마토가 옥상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로 밀짚모자 해적단이 된다면 조로와 상디 그리고 징베와 함께 적의 탑급 간부들을 상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노쿠니 에피소드가 종료된다면 전 세계가 휘말릴 정도의 대전쟁이 기다리고 있으니 야마토급의 강자가 들어오는 것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야마토의 현상금은 10억은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이고 정말로 환수종 열매라면 20억 이상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도가 야마토를 잡으러 토비로포를 소집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토비로포 상위급 혹은 대간판 정도급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카이도의 딸이라는 특수성과 아직 28세의 나이인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해군 대장급의 위치까지는 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상디입니다. 상디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다지 큰 활약은 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 상디의 포지션을 보면 후반부에 조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벌인 조로는 이미 사왕과도 대치하는 등 큰 활약을 하고 있죠. 원피스 최신화에서 상디가 부상당한 조로와 함께 대간판과 마르코가 있는 라이브 플로어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 대간판 퀸과의 전투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디는 신체 능력이나 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제르마의 슈트라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죠. 루피와 상디가 모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킹의 공격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는 방어력도 손에 넣었습니다. 현재 루피와 조로가 잠시 리타이어된 가운데 괴물 3인방으로 불리는 상디의 활약이 나올 차례로 보이네요. 상디가 가지고 있는 떡밥을 살펴보면 제르마 슈트에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제르마 슈트는 상디의 생각보다 훨씬 방어력이 높고 신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디가 위기에 빠졌을 때 숨겨진 기능이 상디를 도울 확률이 매우 높죠. 파워레인저 같은 설정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능력이 숨겨져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바로 혈통인자의 각성입니다. 토트랜드 편에서 분명 상디와 형제들은 혈통인자를 개조했고 상디만 발현하지 않았었죠. 그 덕분에 상디가 지금의 따스함을 가지고 있겠지만 퀸과의 대전에서 각성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강한 상디가 괴물 같은 신체 능력을 갖게 되면 몇 배로 파워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피스 100권 표지에서 조로와 함께 양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이번 전쟁에서도 역대급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이번 전쟁에서 킹이나 퀸과 같은 사왕 최고 간부를 잡는다면 해군 대장과도 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장에선 대장급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조로입니다. 조로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검을 주로 사용하는 와노쿠니에서 조로가 떡상할 것은 자명했고 실제로 슈스이와 엔마 등 많은 떡밥과 연관되었습니다. 오니가시마 옥상 전투에선 웬만한 공격에는 꼼짝도 하지 않는 카이도를 베어버렸고 흉터가 남을 정도의 피해를 주었죠. 비록 사왕 둘의 합동 공격을 맞고 전신의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루피를 지키고 카이도에게 인정을 받아 크게 떡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클라이막스에 진입했을 때 리타이어되어 전쟁이 끝나기 전엔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죠. 사왕 둘의 공격으로 온몸이 너덜거리는 상태에서 카이도의 뇌명팔괴까지 맞았으니 어느 정도인지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디에게 농담을 하는 등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 회복할지가 관건이겠네요. 조로의 공격력은 카이도가 상처를 입을 만큼 강한 것이 입증이 되었으니 회복하여 다시 전쟁에 참여한다면 엄청난 전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로가 엔마를 완벽히 제어하고 카이도가 말했던 숨겨진 패왕색 패기까지 발현한다면 조로는 루피와 함께 역대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아직 스승 미호크에 비해 크게 부족해 보이지만 이번 전쟁에서 루피와 함께 상황을 극복한다면 새 최검의 경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성장에선 로저와 레일리처럼 전설로 불리우는 엄청난 강자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일리 로저와 평행이론으로 가는 떡밥은 지금까지 많이 등장했으니 말이죠. 과연 조로는 어느 정도 급으로 성장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루피입니다. 루피는 명왕 레일리에게 2년간 수련을 받았고 해군 영웅의 손자라는 엄청난 혈통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9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관 최강자들만 사용 가능하다는 패왕색 듀오를 습득했고 카이도와 어느 정도 합을 주고받을 정도로 성장했죠. 하지만 최신화에서 카이도에게 무력하게 패배 후 섬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전화에서 노멀 모드로도 카이도와 어느 정도 비비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루피가 이대로 리타이어 될 리는 없고 기어 포스를 사용해 다시 올라온다는 가설과 새로운 인물들의 도움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렇게 눈이 뒤집혀가며 기절한 루피가 갑자기 깨어나 올라오는 것보다는 와노쿠니의 어려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조커 카드가 등장하면 재밌겠네요. 오다 작가는 항상 독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을 전개했었으니 이번에도 기대해봅니다. 기념비적인 100권의 마무리는 루피의 행적이 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 표지에도 루피가 크게 장식하고 있으니 새로운 기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기어 핍스나 기어 포스의 새로운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 루피를 살펴보면 패왕색 듀오를 습득해 카이도에게도 통할 정도의 공격력을 갖췄지만 최악의 세대 아프나 카이도의 공격에 금세 눈이 뒤집히는 약한 방어력이 약점이죠. 새로운 기술은 그러한 약한 방어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루피의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기어의 진화가 아닌 열매의 각성이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다 작가는 열매 각성에 대한 떡밥을 계속해서 뿌려왔었죠. 루피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방어력을 열매 각성을 통해 극복할 확률도 있겠습니다. 사방을 공으로 만들어 방어력을 증진시키고 그 탄력을 공격력으로 활용한다면 정말 재밌는 전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루피의 최종 성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해적왕 로저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의 해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노쿠니 에피소드가 끝나면 전 세계가 휘말려들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번 전쟁 후엔 적어도 사왕급으로는 성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루피는 어떤 기술로 강해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